삶의 지혜를 더하는 시간, 지혜정원 TV입니다. 제가 나이를 먹었다는 걸 가장 실감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거나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순간에 문득 그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날은 오랜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야, 정호야, 우리 이번에 한번 모이자.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그래, 다들 잘 지내지? 그럼 이번 주말에 만나자. 자리 잡아놓을게. 한때는 이런 연락이 그렇게나 즐거웠습니다. 제가 없으면 모임이 성립되지 않을 것 같았고, 당연히 저도 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가야 할까? 가면 예전처럼 즐거울까? 예전 같았으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갔을 텐데, 이번에는 약속이 반갑기보다는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약속이 저녁이었는데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예전에는 이런 고민조차 없었는데 말이죠. 그냥 나가서 술 한잔하고 웃고 떠들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요즘 저 친구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가면 또 누구는 자랑하고 누구는 험담하고 결국 그럴 텐데 굳이 그 대화를 들으러 나가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약속 시간 30분 전에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다음에 보자.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냥 가고 싶지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가 친구들을 다 잃는 건 아닐까?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만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 다들 이렇게 변해가는 걸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는 젊은이들이 보였습니다. 팔짱을 끼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커플,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장난치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20대 때는 친구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서로 없으면 안 될 것 같았고 매일같이 얼굴을 봐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퇴근 후 한잔하는 게 일상이었고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친구들이었죠. 30대가 되면서 조금씩 변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보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은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가끔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40대, 50대. 서로의 삶이 점점 달라지고 대화 주제도 변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평생 친구야. 지금은 자주 못 만나도 결국에는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60대가 넘어가고 이제는 70대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가 점점 어색해졌고 함께하는 시간이 꼭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고립되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억지로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 고민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임이 끝난 뒤 친구들이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식당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은 모습이었죠. 아, 저기 갔으면 나도 저렇게 웃고 있었겠지. 그런데 사진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후회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는 제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친구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관계는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그 변화를 억지로 막으려 할 필요도 없다는 걸요. 저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멀어지는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호, 올해로 70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 하나둘씩 멀어지는 걸 느낍니다. 한때는 매일 만나던 사람들이었어요. 퇴근 후에 한잔하고 주말이면 골프도 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밤새 고민을 나누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도 예전 같지가 않더군요. 처음엔 저도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연락을 더 해야 하나? 친구들이 변한 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더군요. 사람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변하면서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친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외롭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를 채울 더 소중한 것들을 찾았거든요.
얼마 전 정말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말 친했던 친구들인데 다들 10년 넘게 얼굴도 못 보고 지냈어요. 처음엔 설레는 마음으로 갔죠. 그래, 이 친구들이랑 있으면 옛날처럼 편하게 웃을 수 있겠지. 모임 장소에 도착하니 모두들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야, 정호야, 진짜 오랜만이다. 너 하나도 안 변했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웃고 떠드는 순간 잠시나마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되었다고 자랑했고, 어떤 친구는 자식이 대기업에 들어갔다며 자랑을 늘어놓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너 아직도 아파트 그 집에서 살아? 연금 얼마나 받아? 요즘 어디 병원 다녀? 솔직히 말하면 이 대화가 전혀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애써 웃으며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끼리 제주도 골프 여행 한번 가자. 요즘 골프 안 치는 사람 없잖아. 다들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죠. 그런데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몇 년 전 허리가 안 좋아져서 골프를 끊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당연히 제가 갈 거라고 생각하더군요. 정호, 너도 가야지. 너 골프 잘 치잖아. 그 순간 뭔가 확 깨달았습니다. 아, 이젠 우리가 예전 같은 친구가 아니구나.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나는 이 대화 속에서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동안 친구들을 그리워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예전처럼 편하지도 즐겁지도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치 오래된 신발을 신었는데 발이 편하지 않고 어색한 느낌이랄까. 그때부터 저는 친구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느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예전에도 친구들과의 대화가 점점 불편해진다고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친구랑 단둘이 저녁을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이 친구는 40년 지기 친구였고 한때는 뭐든 터놓고 이야기하던 사이였죠. 그런데 그날 밥을 먹는 내내 자기 자식 자랑만 하더군요. 우리 아들 이번에 승진해서 연봉이 2배로 뛰었다니까? 우리 손자 유학 가서 완전 원어민이야. 한참을 듣고 있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나랑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거구나.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근데 너희 아들은 뭐 해? 그 순간 뭔가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 아들도 성실하게 회사 다니면서 잘 살고 있는데 괜히 특별한 거 없는 그냥 직장인이라고 말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이 친구를 자주 만나지 않게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도 친구니까 하면서 계속 만났겠지만 이제는 굳이 불편한 만남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죠.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 몇 명과 카페에서 만났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너 그 소식 들었어? 우리 동창 중에 누구누구 이혼했대. 그 말을 시작으로 다들 남의 이야기,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원래 성격이 그랬잖아. 그 집 재산 엄청 많다더라. 그 순간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젊었을 때라면 저도 같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대화가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한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듣고 나면 기분이 더 안 좋아질 뿐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런 모임에도 점점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 관계도 변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20대, 30대 때 친했던 친구들과 지금까지 같은 마음일 수는 없어요.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가치관이 변하고 어떤 사람과는 더 가까워지고 어떤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죠. 처음엔 친구가 하나둘 줄어드는 게 서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찮다. 원래 그런 거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친구를 유지할까 고민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편안한 관계를 만들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굳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친구는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적더라도 나와 잘 맞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멀어지는 이유? 그건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이죠. 그러니 너무 외로워하지 마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세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는 게 서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죠. 그런데 친구 관계가 단번에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서서히, 아주 서서히 변해간다는 걸 말이죠. 처음에는 별 차이를 못 느껴요. 연락이 조금 줄어드는 정도니까요. 모임에서 얼굴은 보지만 예전처럼 자주 만나진 않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부터 약속을 잡는 게 조금씩 귀찮아집니다. 이번 주말에 한잔할까? 누군가 이렇게 연락하면 예전 같았으면 바로 그래 하고 나갔을 텐데 이제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굳이 가야 하나? 모임이 부담스러워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처음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똑같더군요. 특히 몇 년 전에 겪은 일이 있어요. 한때 정말 친했던 친구들끼리 단체 채팅방이 있었거든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녀석들이었어요. 모임 약속을 잡으면 다들 적극적으로 나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이번 주에 모일까 하면 예전에는 좋아, 몇 시에 어디서 하던 대화가 이제는 이번 주는 좀 바쁜데 나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변해갔어요. 한두 번 빠지는 건 괜찮은데 이게 반복되니까 점점 모임 자체가 줄어들더군요. 결국 몇 달, 몇 년이 지나면서 연락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어요. 단체 채팅방도 거의 조용해졌죠. 예전엔 하루에도 몇십 개씩 메시지가 오가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명절 때나 생일 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생일 축하한다. 이런 인사만 오가는 정도가 됐어요. 그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는 과정이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였어요. 몇 년 전 일이었죠. 정말 친했던 친구들과 오랜만에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웃고 떠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분위기가 이상하더군요. 예전처럼 편하게 농담을 던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떤 말은 해도 될 것 같고 어떤 말은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최대한 즐겁게 분위기를 맞추려고 했죠. 그런데 대화가 점점 겉도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 사업 이야기만 늘어놓았고 어떤 친구는 연금, 보험 같은 이야기만 하더군요. 나는 솔직히 그 대화에 끼어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정우, 너 요즘 어디 병원 다녀? 그 말이 나오자 다들 병원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무슨 약을 먹느니, 어디가 안 좋다느니. 솔직히 말하면 밥을 먹으러 나왔는데 건강 이야기로 1시간을 보낼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 대화 주제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예전처럼 친구들과의 모임을 기대하지 않게 됐어요.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예전엔 친구가 내 삶의 중요한 일부였는데 이제는 서로의 삶이 너무 달라졌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사는 환경이 달라지면 관계도 변하는 법이니까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돈이 없어도 친구들과 잘 놀았어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국밥 한 그릇, 소주 한 병이면 충분했죠. 그런데 이제는 다들 사는 수준이 달라졌어요. 누군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누군가는 아직도 소박한 국밥집을 찾죠.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미묘한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자는 곳이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저는 그냥 동네 커피숍이면 충분했는데 말이죠. 야, 가끔은 이런 데 와서 분위기 좀 즐겨야지. 친구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비싼 커피를 마시면서 이게 꼭 필요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작은 차이들이 쌓이면서 결국 만나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가끔 친구들에게 연락이 와요. 요즘 왜 안 보이냐? 한번 보자. 그런데 솔직히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연락이 오면 무조건 달려나갔는데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이 만남이 나에게 즐거운 시간이 될까?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처음엔 이런 변화가 씁쓸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내 삶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젊었을 땐 친구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지만 이제는 가족, 나 자신, 그리고 내 삶의 질이 더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편하지 않은 관계라면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친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몇 명이라도 진짜 편한 사람이 더 소중한 거죠. 이제는 친구 관계에 대해 너무 연연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누군가는 계속 남게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나 자신을 위한 일을 하는 게 더 의미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가 변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저는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엔 서운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제 주변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불편한 친구 관계를 언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어요. 예전부터 친했다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는 법은 없는데 저는 한때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도 친구니까, 오랜 정이 있으니까 하는 마음에 수년간 참아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될수록 제 마음만 더 불편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날은 오랜 친구 중 한 명과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오래 알고 지냈던 만큼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오히려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친구가 평소처럼 자기 가족 자랑을 하더군요. 우리 아들, 이번에 회사에서 진급했어. 벌써 부장 달았대. 아, 우리 며느리는 얼마나 예쁜지 몰라. 손주는 또 얼마나 똑똑한지 미국에서 유학까지 다녀왔다니까? 처음엔 웃으며 들어줬죠.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제게 물었다. 근데 정호야, 너의 아들은 지금 뭐 한다고 했지? 저는 순간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제 아들은 대기업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제가 대답을 미루자 친구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뭐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뭘. 그 순간 제 기분은 아주 묘했습니다. 마치 저를 동정하는 듯한 말투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이 친구를 만나는 일이 불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지만 이제는 그 친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자꾸 찌르는 것 같았거든요. 또 다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뒷이야기만 늘어놓는 친구였습니다. 모이면 꼭 다른 사람의 험담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사업이 망했다더라. 저 친구는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대. 같은 이야기를 꺼내며 시간을 보내는 친구였어요. 예전엔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에 동참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 기분을 더 안 좋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죠. 한 번은 이 친구가 저에게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 걔 이번에 이혼했대. 아무래도 성격이 그 모양이니 당연한 거 아니겠냐? 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저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 이혼한 친구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끼는 친구였고 개인 사정을 알기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듣는 게 참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는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 이제 그런 이야기는 좀 그만하지? 우리 나이 먹고 이런 험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친구는 웃으며 넘기려고 했지만 저는 그 이후로 그 친구를 만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그 관계도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죠. 이렇게 한두 번의 경험이 쌓이면서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관계는 오래 끌고 갈수록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걸요. 오히려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도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관계를 끊는 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간단하지 않으니까요.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과 거리를 둔다는 게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죄책감을 느낄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변하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 과정에서 친구 관계가 달라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또 한 가지, 오랜 친구라고 해서 항상 성숙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모두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오랜만에 모이니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했죠. 그런데 한 친구가 예전에 있었던 일을 꺼내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너 그때 나한테 빌려간 돈 아직 안 갚았지 않아? 순간 자리에 있던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빌려준 돈은 무려 30년도 더 된 이야기였죠. 그 친구는 웃으며 말했지만 듣는 친구는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냐? 하고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이야기가 오가면서 감정이 격해지고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모두 성숙한 건 아니구나. 오히려 어릴 때보다 더 유치한 모습도 나올 수 있구나. 저는 그 이후로 친구 관계를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관계라는 게 반드시 좋은 관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오히려 편안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이미 나에게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편한 친구 관계를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일부러 연락을 피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만나지 않게 되었죠. 오랜 친구들이 왜 요즘 얼굴을 안 보이느냐고 물어도 요즘 바빠서 정도로만 답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관계를 정리하자 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결국 중요한 건 오래된 관계가 아니라 현재 나를 행복하게 하는 관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도 죄책감을 느낄 일이 아니었죠. 저는 그렇게 친구 관계를 정리하며 더 가벼워지고 편안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중요한 건 나 자신이고 스스로의 마음이 편안한 관계만이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걸요. 처음엔 친구들과 멀어지면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만나도 예전 같지 않고 대화도 겉도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친구 관계를 하나둘 정리하면서 이제 진짜 혼자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걸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녀석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정호야,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자. 솔직히 별로 내키진 않았어요. 이 친구를 만나면 항상 예전 무용담을 떠벌리기 바빴거든요. 야, 우리 때는 말이야. 하면서 매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죠. 그래도 오랜만에 보자는 거니까 거절하기도 뭐해서 그냥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역시나 만나자마자 시작되더군요. 야, 기억나냐? 우리 고등학교 때 체육대회에서 우리가 우승했던 거. 야, 그때 수학 선생님 진짜 무서웠지? 너 수업 시간에 졸다가 혼난 거 아직도 생각난다. 듣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는 70년을 살아왔는데 왜 아직도 50년 전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답답해졌어요. 이 친구는 분명히 옛날 이야기 속에 머물러 있고 나는 지금을 더 즐기고 싶은데 이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군요.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듣다가 결국 핑계를 대고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길로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냥 이렇게 조용히 혼자 있는 게 훨씬 낫다. 이전에는 혼자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가는 게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젊을 때는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그런데 친구들과의 만남이 점점 부담스러워질수록 혼자서 하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더군요. 처음으로 혼자 한강에 가본 날이 기억나요. 그래, 오늘은 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보자 하고 집을 나섰죠.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따라 쭉 달리는데 그 시원한 바람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굳이 대화를 맞출 필요도 없고 남들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오롯이 내 기분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즐기게 됐어요. 아침에 공원에 가서 새소리를 듣고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을 읽고 집에서 혼자 영화를 보면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이전엔 몰랐던 새로운 행복이 되더군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6, 70대로 보이는 남성 셋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대화 같았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 또 그 얘기였습니다. 야, 그놈 알지? 걔 요즘 사업 망해서 힘들다더라. 누구누구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대. 근데 우리 애는 아직도 과장이야. 아, 나 요즘 허리가 아파 죽겠어. 병원 어디가 좋냐? 그 대화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런 대화를 하느니 그냥 혼자 있는 게 낫겠다. 요즘 저는 친구보다 내 자신과 더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편안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거죠. 혼자 여행을 가본 적도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겠죠. 혼자 여행을 가면 심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막상 혼자 가보니 너무 좋은 겁니다.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 없이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피곤하면 그냥 숙소에서 쉬고, 굳이 일정에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여행 자체가 더 즐거워지더군요. 그동안 우리는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억지로 맞춰야 하는 관계가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거였죠. 이제는 친구들과 만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 하는 게 더 행복해요.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충실한 시간을 만들어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가장 편안합니다.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내 기분에 따라 하루를 계획할 수 있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보낼 수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친구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걸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 있는 법을 아직 모를 뿐일까요?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제대로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확신해요.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건 절대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시간이 진짜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느새 제 주변에 친구들이 많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예전 같았으면 나만 이렇게 된 걸까 걱정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됐죠. 친구 관계가 변하고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어떤 사람과는 더 가까워지고 어떤 사람과는 멀어지는 것. 그건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겪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친구는 많을수록 좋아. 그런데 저는 이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중요한 건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더라고요. 어색한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외로운 삶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제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평화롭고 제 삶을 더 충실하게 만들거든요. 몇 달 전이었어요.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붉게 물든 단풍이 바람에 흩날리고 하늘은 눈이 시릴 정도로 맑았죠. 저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가만히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순간에 친구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혼자 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가을바람을 느끼며 그 순간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행복은 결국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가 몇 명 있어요. 예전처럼 자주 만나진 않지만 가끔 안부를 주고받고 생일이면 문자 한 통 보내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나이에는 가장 편안한 관계일지도 모르죠. 이제 저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을 소중히 하고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는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게 더 편하고 더 행복하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친구 관계가 변해가는 걸 느끼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해줄지도 몰라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친구가 줄어든다고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진짜 외로운 거니까요. 우리 나이가 들어도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요. 여러분의 삶에 늘 따뜻한 순간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어느새 창밖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지금까지 저는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가 변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경험했던 순간들과 깨달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한때는 너무나 소중했던 친구들이지만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고 심지어 함께 있어도 외롭다고 느낀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변한 걸까? 아니면 친구들이 변한 걸까?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하지만 이제는 확신하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마. 그냥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친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는 사람도 줄어들었고 모임에서 떠들썩하게 어울리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로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가장 평온하고 가장 자유롭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 이제 저는 억지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편한 사람과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공원 벤치에 앉아 가을바람을 느끼는 순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는 일상. 이제는 이런 시간들이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연락이 오는 친구들과 짧은 안부를 나누며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고
때로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얼굴을 보며 그냥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워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예전에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행복할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스스로가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를 완전히 끊고 혼자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불편한 관계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억지로 맞춰야 하는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의무적으로 연락해야 하는 친구도 없어도 됩니다. 그 대신 나와 진짜 잘 맞는 사람들과 부담 없는 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예전처럼 편하지 않대. 그래도 친구니까라는 이유로 억지로 만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만남이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지. 이제는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편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쩌면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부디 스스로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친구가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아끼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이라는 걸요. 저는 오늘도 조용한 공원을 거닐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래, 지금 이 순간도 참 괜찮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평온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